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IT 제방군 PD 고소입니다. 오늘 이제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안전하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트북의 보안은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HP 코리아의 차성우 부장님, 또 SK어의 윤우희 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통 차 부장님, 네. 보통 나오실 때 보면 네. 이제 혼자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HP 분이 같이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윤우희 부장님은 HP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SK어라고 회사가 네네. 가는데 두 분이 왜 같이 나오신 겁니까 오늘? 네.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주제가 보안 쪽 관련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희도 HP도 보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이신 네. 분과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네. 부장님, 네네. 어느 정도의 전문가세요? 이제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네. 제가 한 2005년서부터 2012년도까지 시마텍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아, 네네. 2012년도에 이제 SK어를 설립해서 네. 현재까지 이제 금융보안 쪽에 정보보안 분야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각자 이제 부장님부터 네네. 그 차례차례 발표하실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 랜섬웨어가 네네. 어저께도 제가 이제 그 키사에 단장님 모실 때 랜섬웨어가 작년에 네. 가장 그 위협적인 보안 위협이 랜섬웨어였고 네. 올해는 더 기승을 부릴 거다. 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랜섬웨어가 요새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네. 이게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실제로 이게 비트코인, 이거 랜섬웨어에 대한 게 나온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올해 나왔다가 갑자기 좀 살짝 잠잠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게 약간 비트코인의 금액과 맞물리고 있거든요. 아이씨. 예, 왜 진짜 그래? 그렇네. 예, 랜섬웨어가 결국에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돈에 대한 목적을 갖고 만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걸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거에 달려드는 해커들이 많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 그거 외에도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랜섬웨어가 이제 사업화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랜섬웨어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랜섬웨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해커와 그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이런 네. 사업 분야가 발생되어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있고요. 에코가 잘 돼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총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기술 분야, 뭐 이렇게. 네, 네. 네. 참. 말씀 들어보면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이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좀 갈 것 같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네. 계속 기술을 좀 더 부리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IT 환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있는 노트북이나 단말들은 회사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실제로 재택근무 때문에 이제 홈 네트워킹이나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VPN을 연결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환경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다가 네네.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수 있는 환경에 훨씬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윤 부장님 네네. 먼저 준비하신 네, 발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솔루션은 뉴실드사의 데이터 센티널이라는 네. 솔루션입니다. 자, 일단 뉴실드사라고 했는데 네, 네. 뉴실드사를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네, 시청자분도 그럴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뉴실드는 2017년도에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대부분의 인력은 잘 아시는 시만텍의 이제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프로덕트 매니저 그룹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이고요. 네. 이 친구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악성 코드를 막을 것이냐, 어차피 못 막는 악성 코드에 대한 다른 대응 방안을 낼 그러니까 것이냐. 100%를 못 막는다면? 네, 네,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만든 솔루션입니다. 네. 이 솔루션의 가장 주된 키워드는 윈도우즈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복구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기대가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 네, 네. 랜섬웨어도 이걸로 네, 랜섬웨어도 많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일단 네, 자세히 네. 설명하시겠지만. 네, 네, 네. 방어라는 개념과 이제 복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실제로 방어라는 기능은 지금도 많은 뭐 안티바이러스, EDR, 그 외에 뭐 EPP 솔루션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후의 보루로서 이런 솔루션들이 뚫어졌을 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하고 네네.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토크할 때에서 이제 백업,
네네. 이제 그 전문 업체들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다들 이제 주장하는 것이 네네. 우리 랜섬웨어에 대해서 백업을 해놓으면 네네. 쉽게 복구가 돼가지고 된다. 네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거하고 네네. 오늘 말씀하신 유실드의 데이터 센티널하고는 네네. 차이점이 있다면 네네. 뭐가 있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시겠지만 짧게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결국 백업은 원래 오리지널 파일에 사본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죠. 이 뉴실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원본에 어떻게 보면 보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실시간이 가능하다고. 네, 맞습니다.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네, 뭐 용량도 아무래도 적지 않겠네요. 사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업 같은 경우엔 굉장히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만 얘는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보호 조치만 하기 때문에 백업 대비 약 한 30% 정도의 네, 예, 용량으로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오케이. 말씀드릴 수 자, 있습니다. 어떤 컨셉인지, 네, 어떤 네. 기능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이쪽 마우스가- 휠을 누르시면 네. 돼요. 휠을. 네. 이게 네. 이 마우스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일단은 랜섬웨어 현황과 대응 방안 앞서서 서두에 네네. 이제 PD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자는 2019년도 파이어에서 릴리즈한 랜섬웨어 분석 보고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기업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보안 소프트웨어나 안티바이러스가 최신 업데이트 돼 있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네. 파이어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드밴스된 샌드박스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릴리즈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파이어 아이를 도입했더라고 하더라도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시는 분과 같이 2019년도에 14초마다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야. 11초마다 네. 공격을 받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어저께 키사하고 미팅하신 것과 같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공격 개수가 2배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7초마다 기업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랜섬웨어에 감염됐었을 때 IT 관리자 또는 보안 관리자들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어떻게 되면 시스템을 빠르게 원상태로 복구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놓이게 되는데요. 어저께 질문에 랜섬웨어 감염되면 일단은 랜선을 뽑아야 될까요? 네,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네요. 하나는 방법이긴 하네요. 네, 저희 데모 시스템도 네트워크를 끊는 부분이 있는데 네, 추가 네. 확산이나 아. 다른 페이로드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제거를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악성 코드들은 수많은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재인스톨이라든지 아니면 백업을 이제 복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백업과 이제 뉴실드의 제품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시간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백업이 된 시점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는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결국에 완벽한 복원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2020년도, 2019년도에 랜섬웨어에 감염된 기업들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현황을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하면 저희들이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하죠. 측면 이동으로 시스템 구성하자마자 바로 다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그 네트워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AD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하지만 랜섬웨어에 감염된 이상 해커에게 돈을 주고 키를 받고 풀지 않는 이상에서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백업이냐 아니면 뉴실드를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백업이라는 것은 주요 시스템들 서버 아니 인프라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사실 이 노트북까지 모든 부분을 백업을 실시간으로 받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언 드리는 부분은 백업은 백업대로 주요 서버에 적용돼야 되는 기술이고 이 노트북을 위해서는 이 뉴실드와 같이 라이트한 보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라이트한지 궁금하네. 제가 나중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실드 데이터 센터라 제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뉴실드의 특징은 에이전트를 노트북에 설치해서 보호하는 기술이고요. 네. 관리 콘솔은 클라우드입니다. 아. 클라우드로 뭐
백업된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 백업 시점, 그 다음에 정착 관리. 관리는 클라우드에서 하고? 네, 맞습니다. 데이터는 전부 다 이 오케이. 노트북에 본인 존재하는 노트북에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환경에 노트북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을 때 관리자가 뭐 노트북을 갖고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조치해 주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이 네. 이 관리 콘솔에서 즉각적으로 시스템과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OS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에 적절한 솔루션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이 뉴실드가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부트 이미지, 그 다음에 시스템 이미지,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뉴실드에 제공하는 이런 문서를 보호하는 아니면 시스템 이미지를 보호하는 기술이 바로 미러 실딩 네.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핸드폰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핸드폰 산 쪽에서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 영역에 이 뉴실드를 깔게 되면 뉴실드는 그 문서 영역에 이와 같이 액정을 씌우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미러 실딩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러면 뉴실드를 설치한 이후에 만약에 랜섬웨어가 감염되기 시작하면 실적으로 밑에 있는 원본 파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뉴실드가 설치한 저 영역에 암호화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네네. 보필을 까면 네네. 스크래치가 되면 네네. 보필만 스크래치 네네. 되는 거지 네네. 그 안에 원래 유리는 괜찮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원리네요.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섬웨어 때문에 문서가 암호화됐다라고 하면 원본 파일은 변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호 필름 위에 있는 암호화 영역만 제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본 파일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문서 각각이 이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에디트를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하면 문서가 바뀌겠죠. 그때마다 뉴실드는 그 바뀐 문서 위에 다시 쉴딩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쉴딩은 최대 7개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는 내가 실수로 문제를 삭제했다든지 아니면 잘못 변경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굳이 랜섬웨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환경에서도 문서를 과거 버전으로 돌릴 수 있는 네네. 데이터를 과거 버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하건 네네. 아니면 랜섬웨어가 하건 네네. 그 문서에 대한 변경을 할 때는 네네. 일단 필름 위에다가 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티어가 바뀌게 되면 밑에 있는 쉴딩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네. 그럼 내가 적용한 마지막 걸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이미지를 라스트 버전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문서에 대한 복원 기술을 보셨는데요. 이 원클릭 시스템 복원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VSS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윈도우즈에 탑재되어 있는 백업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분석한 랜섬웨어들을 보면 거의 제일 먼저 하는 기술들이 이제 뭐 악성 코드를 무력화시키거나 이런 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들이 랜섬웨어 어태커들은 이 VSS와 같은 백업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걸 제일 먼저 수행을 합니다. 아, 네. 그래야 협상이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를 네. 무력화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VSS 스냅샷을 날린다든지 그걸 보게 되면 그런 코드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로부터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패치 오류나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기술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뉴실드는 시스템에 대한 복원, 파일에 대한 복원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관리자가 원격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본인이 뉴실드 에이전트의 관리 콘솔을 열어서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근데 모두 우리가 제공하고 재택근무할 때는 사용자가 꼭 IT 부서만 재택근무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일반 현업의 임원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도 이걸로 쉽게 네네. 복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을 보시면 아. 저희가 데모를 준비했어요. 데모 그 내용- 준비했어요? 오케이. 예, 그 바로 데모 네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네. 자,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랜섬웨어 감염 시 이제 보호되는 폴더 그리고 시스템을 복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마우스가 있는 부분이 보안 폴더로 보호되고 있는 폴더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일반 폴더로서 이제 보호되지 않는 폴더 이 두 가지로 있는 거죠. 기업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저런 보안 폴더를 만들어서 저 안에 문서를 저장해 놓으면 관리자든 아니면 사용자들이 쉽게 문서를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루시퍼 랜섬웨어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감염시켜 볼 건데요. 예, 지금 랜섬웨어를 이제 동작시키게 되면 이제 확장자가 바뀌고 문서가 암호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0바이트로 갔고,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제 암호화된 그 문서들이 뜨고, 이제 돈을 내세요. 라고 하는 이제 경고창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저것 때문에 비트코인.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래는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측면 공격이나 아니면 외부로 다른 페이로드가 들어오지 않게 네트워크를 이제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렇게 이제 암호화된 폴더에 가서 뉴실드 메뉴를 찍으면 저 폴더는 지금 보호 대상 폴더가 아니니까 이제 복원할 수 없다라는 저런 네, 메뉴가 네. 나오고 있고요. 저 보안 폴더는 이제 보호되고 있는 폴더죠. 저희 가면은 변경 내용을 복원할 거냐 아니면 저걸 저장할 거냐. 네. 저장하면 큰일 아. 그냥 암호화된 상태로 그냥 마지막 스냅샷으로 되기 때문에 저건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돌아가 보시면 좋은 모든 문서가 다 복원된 상태로 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 문서를 복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 저거는 이제 그저 보안 폴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안 폴더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는 그건 미리 어떤 정해야 되는 거죠. 저 보안 폴더가 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어떤 회사명이라고 하면 회사명으로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네. 보안관리자가 정의하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저 안에 문서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 네. 네네. 뭐 회사의 보안 정책을 그렇게 가면 될 것 네, 네. 같으네요. 예, 지금은 요거는 이제 시스템 복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뉴실드 폴더에 가면 원클릭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저걸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 시점으로 랜섬웨어 걸린 이 이전, 네, 어저께 이 버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 시스템도 관리자는 한 7개 버전으로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는 이제 한 단계 전밖에 못 가고요. 아, 네. 관리자는 7개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저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 로그워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뉴실드는 이제 세이프한 버전의 OS 버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네. 예, 시스템 복원이 됐고 지금 아까 보시던 랜섬웨어 창이 없어졌죠. 아시.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호 폴더를 2개 만들어 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첫 번째 보호 폴더는 아까 저희들이 매뉴얼하게 되돌렸고요. 지금 두 번째 폴더 보시면 이 문서들이 복원되고 그 다음에 그 문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유실드가 네네.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은 유실드가 그러면 그 유니크한 겁니까? 이런 어프로치는 지금? 이런 어프로치는 거의 유니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어저께 그 본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시큐리티 매거진 쪽에서 9.7점으로 탑 레이어의 어워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2019년도에서도 PC 매거진에서 어워드를 받았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어프로치는 거의 없고 딱 하나 있다라면은 이제 센티널1이 EDR 솔루션이고 EPP 솔루션인데 그쪽에서 시스템 복원 네네.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일단 보안 솔루션들이 이런 기능들을 거의 다 포함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이거를 유실드를 이제 국내 소개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네네. 소개하신 거죠. 작년. 그렇죠. 하반기. 작년에 준비를 했고 이제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네, 이거를 실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검토를 네.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식으로 그 저희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걸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뉴실드의 기술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실제 저희 SK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뉴실드닷컴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 한글 버전을 선택하시면 홈페이지에서 한글 메뉴를 선택하시면 저희 회사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메일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보면 SK라고 나와 있고요. 그쪽으로 보내시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사용 방법을 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시청 기업에 있는 분들이 네, 아까 네. 데모 보이듯이 네, 네. 그런 식으로 보안 폴더 만들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따 Q&A 시간 때 차장님 세션 끝나고 나서 네네네. 그 같이 그렇게 이제 하시죠.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사실 랜섬웨어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네. 뭐.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들은 네. 뭐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사실 아마 오늘 내용이 보안 쪽 관련된 얘기긴 한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거나 PC 저희는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는 아닙니다. 이제 HP가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고 제조사 업체인데 제조사가 왜 보안에 대한 부분에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거야 시청자분들이. 네. HP가 뭐지? 아, 그 뭐 윈도우 디펜더에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백신이 있는데. 사실 뭐 어? 윈도우 디펜더니 아니면 뭐 V3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네, 어플리케이션들. 네. 그리고 네. 대부분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변한 게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보안 쪽 그 담당자들 만나니까 예전에는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나요? 그러면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안 담당자들의 걱정인 게 네. 무조건 해줘야 된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약간 이게 접근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네,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그런 거를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HP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P 같은 경우에 가정용 제품이 있고 기업용 제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들이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보안일 것 같아요. 분명히 기업용 제품에는 보안적인 기능이 다릅니다. 소비자용보다는 좀 더 보안에 대해서 강화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태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 예전부터 사실 보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내용도 제가 한 7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긴 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뭐 랜섬웨어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나 그런 게 네.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HP에서는 한 7, 8년 전부터 랜섬웨어에 대한 거, 펌웨어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회사거든요. 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AI라는 그 기술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도 AI로 만들거든요. 정말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IT 담당자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뭔가 이슈가 나오거나 미디어에 뭔가 나올 때마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너무 많은 보안 솔루션 때문에 성능이 완전히 근데 문제는 그걸 누군가 정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마도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분들 아시겠지만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왜냐면 누군가 뺐을 때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약간 이런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위험에 대한 적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펌웨어에 대한 공격 사실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저희가 아는 거는 뭐 바이러스 네, 네. 또는 랜섬웨어, 뭐 비트코인을 달라고도 하더라 이 정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즘 랜섬웨어는 파괴하는 실제로 부팅을 못하게 하는 이런 랜섬웨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랜섬웨어가 점점 더 빠르게 AI 때문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포트에도 보면 파괴적인 공격의 랜섬웨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리포트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랜섬웨어의 공격 때문에 단지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실제 회사에는 막연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돈으로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저게 한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9천억 정도의 큰 기업, 미국에서 9천억 정도에 대한 비용을 손실해 되거나 또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데이터를 만약에 그러니까 암호화했을 경우에, 당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회사 입장에서 돈을 주고라도 뭔가 복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분명히 이 랜섬웨어, 뭐 이런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르웨어나 랜섬웨어를 만드는 해킹들의 목적지예요, 목적. 네, 네. 가장 감지하기 어려워야 되는 랜섬웨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존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C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제거하기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요거의 모든 네 가지 측면을 네. 충족하는 랜섬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로제게라고 해서
바이오스 펌웨어 랜섬웨어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바이오스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오스라는 거는 메인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를 바꾸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보통 바이러스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포맷이죠. 어쩔 수 없으면.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메인보드에 있으니까 PC를 바꾸기 전까지는 포맷한 하드웨어에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목적지예요. 사실 이런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HP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멀웨어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그걸 위해서 뭔가 HP 제조사라지만, 소프트웨어 업체는 아니지만, 제조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HP에서는 뭐 세계적인 다중계층 보안이라고 이제 저희가 HP 자체적인 솔루션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HP는 제조사인데, 우리 회사도 뭐 HP를 쓴다. 근데 HP가 무슨 소프트웨어? 뭐 보안 회사도 아닌 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긴 합니다. 대부분 네. 회사들은 분명히 대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은 모든 보안들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좀 SMB 회사들, 네. 좀 중소기업, IT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부서를 가지고 않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기업도 사실 뭐 보안 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네. 각 개별적인 노트북까지 다 상세하게 케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전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있으니까 그렇죠. 회사 네트워크에서 네, 보호를 네.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네, 네. 이제 더 위험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문제가 랜섬웨어는 막지를 못한다. 전제를 깔았을 경우에 그러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각각 개개인이 IT의 도움이 없이도 약간 이런 식의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실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뭐 MS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드파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솔루션들은 운영체계 위에서 구동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알고 계시는. 네네. HP는 사실 제조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유일한 회사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아까 그러면 펌웨어 위협에 대한 것들도 네, 맞습니다. 방지할 수 이게 있는 사실은 제조사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얘기를 PC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접근을 하거나 이런 하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HP는 하드웨어 베이스로 뭔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C 레이어가 아니라 네, 펌웨어 맞습니다. 레이어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분실하지 않는 이상은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아니니까 물리적인 부분이라. 거기가 하드웨어가 결국에는 펌웨어를 OS를 구동하기 위한 펌웨어들, 바이오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를 하고요. 또한 거기에 더 나가서는 운영 체계에서 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들, 프로세스들 그런 것도 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또 비주얼 해킹. 사실은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는 뭐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바라본다든지 네네. 뭐 이런 식의 보호들을 체계적으로 레이어별로 그걸 다 연계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사실 말씀드릴 핵심의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네.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은 그러면 HP가 유니크한 겁니까? 네, 지금? 유니크합니다. 오, 네. 사실 오늘 들어보시는 내용들 보면, PC, 그냥 단순히 그냥 노트북이고, 뭐, 네. 다 아시겠지만, 뭐, 인텔이고 메모리고 이런 거 넣으면 다 똑같은 PC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회사는 거의 HP가 처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요즘 같은 이런 이제 비대면 뭐 이런 요즘 같은 이런 뭐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보안이 꼭 노트북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떤 IT 솔루션이나 뭔가 제품을 선정할 때 보안이 그 어떤 선정 요인에 되게 중요한 위치를 점점 차지하게 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고피디님이 솔직히 제가 왜 맨 마지막에 넣었던 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뺐던 장인데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제가 마지막에 뺐던 장이 이게 뭐였냐면 네. 모든 PC에 대한 선택도 보안의 하나의 선택이라는 표현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PC를 단순히 업무를 위한 그러니까요. 것뿐만 아니라 네. 보안에 대한 것도 하나의 PC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어떤 고려 대상이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 이제 솔루션 하나하나를 조금 뭐 그러니까 설명드릴 텐데. 네네. 그것들은 다 하드웨어 베이스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슈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보안 솔루션 중에는 일단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복구 능력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하드웨어가. 그래서 하드웨어도 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복구 능력들은 그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경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이오스도 일부는 그 골든 바이오스라고 해서 암호화를 시켜 놓습니다. 네. 그래서 펌웨어에 대한 부분도 따로 별도로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 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나 모든 보안 백신 회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 HP에서는 사실 보호해주고 모니터링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가 치유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이 사실 별로 없으세요. 경험이 없어요. 사실 저희도 몇 년 전만 해도 랜섬웨어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바이러스, 모든 게 다 바이러스인 줄 알았죠. 근데 랜섬웨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닌 게 비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랜섬웨어에 대한 가상화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랜섬웨어가 증가됐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이오스에 대한 부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굳이 내가 바이오스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해킹에 대한 그 다음에 펌웨어에 대한 랜섬웨어는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확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스 쪽으로 접근하는 루트킷들에 대한 기사들이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오스에 대한 보호는 실제로 그냥 단순히 뭐 저희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HP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도 바이오스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어떤 표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표준보다도 더 상위하는 성능들을 제공하고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스에 대한 얘기는 저도 얘기하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보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아니, 근데 아까 펌웨어 쪽에는 랜섬웨어가 있잖아요. 있다면서요. 존재합니다. 네. 네. 하니까 실존하는 위협인 거지, 어떻게 네, 근데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쳐야 보험을 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거와 같은 느낌이라고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7, 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험인데 그렇게 비싼 보험 아니니까? 무료입니다. 애초에 노트북 사면 있는 거잖아요. 따라갑니다. 자동으로 네네. 따라가는 무료 보험이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슈어런이라는 이제 저희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슈어런은 뭐냐면 모든 랜섬웨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방화벽을 끄거나 안티바이러스들을 꺼버리거나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의 어떤 행동들이 그렇죠.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를 안 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티바이러스라는 서드 파티 거더라도 보호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안티바이러스가 제대로 러닝할 수 있게 그렇죠, 그거를 맞습니다. 담보해준다. 네. 슈어런이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얘는 그 주요한 프로세스들을 등록을 시키고 그게 변경이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얘가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재실행 시켜버린다든지 네네. 해서 그걸 최대한으로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실 얘도 분명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 자체도. 그렇죠. 그거를 하드웨어에서 보호해줍니다. 아. 하드웨어에서 반대로 이 슈어런을 제대로 지금 얘가 구동을 하고 있는지 아, 네. 그걸 하드웨어 베이스에서 슈어런을 보호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쪽에 있는 슈어런에 대한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OS에 있는 에이전트와 서로 상호 이제 약속된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나누고요. 네. 그리고 이 OS 단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응용 프로그램들, 오케이. 아까 뉴실드도 될 수도 있겠죠. 네, 여러 네, 가지 네. 그걸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 네, 하트비트라고 맞습니다. 심장 네네네. 박동 보듯이. 하트비트에서 살아있는지 오케이. 그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사용자들마다 어플리케이션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마다 네. 그걸 다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네, 요 기능은 지금 금융권에서도 지금 금감원에서 음. 재택근무를 위해서 회사 내부 단말을 갖고 나가서 네. 직접 연결 방식이나 아니면 네. 간접 연결 방식에 대한 보호 조치에서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아, 가이드 중에? 가이드 네,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단말을 갖고 나가거나 그쪽에 동작되고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VPN이 연결돼야지만 확인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 기술을 적용해 놓는다고 하면은 실제 관리자들이 VPN 연결하기 전에도 나의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이 정상적으로 돌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네네. 추가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장님 아까는 뭐 방송 전에는 막 떨린다고 하시거든요. 뭐 지금 막 뛰어드시네, 지금은 막. 그리고 이제 또한 저희는 이게 사실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HP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뭐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슈어 리커버리, 말 그대로 리커버리입니다. 복구하는 네네. 기능인데 이거는 아까 같이 뉴실드가 제공해 주고 있는 자기가 사용하던 파일들을 복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재설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무래도 IT팀은 당연히 잘 하겠지만 IT팀이 아니신 분들이 만약에 그렇죠. PC를 써야 되는데 PC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회사의 마스터 이미지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운영체계가 없으면 운영체계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온다든지 또는 옵션입니다만 노트북에 이 MMC 카드의 저장 장치가 별도로 존재를 해요. 거기에다가 마스터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5분 만에 이 PC를 다시 재설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에 네. 50대 임원이 네. 쓸 수 있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해보세요. 네, 네.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죠? 맞습니다. IT 도움 없이. 네. 오케이. OS가 인식이 안 되면 인터넷만 연결해 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설치 화면이 뜹니다. 인식이 안 된다.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런 아. 식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다중 보호 측면은 이거는 좀 아시는 내용들도 있으세요. 간단하게는 팩터 오소티케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저희가 제일 어려워한 게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회사들 여기 다 공감하실 텐데 패스워드를 계속 바꿔야 돼요. 6개월마다.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8글자 이상?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썼던 프로그램, 패스워드는 쓰지 네. 못합니다. 네, 그게 네, 또 네. 3번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시다 보면은 네. 정말 못 외웁니다, 지금 네, 정말로. 이렇게. 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재밌는 거는 나이 드신 이제 분들을 이제 네. 책상에 가면 네. 이게 달력뒤에 붙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더 보안이 위험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생체인식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가 기억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장치들, 휴대폰, 네. 블루투스 이런 걸로 인증을 하고요. 거기서 더 나가면 자기 자체가 인증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지문 인식 그런 식에 대한 인증이 되고 가장 강력한 거는 로그인할 때 3가지를 섞어라 라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근데 네. 사실 3개까지는 쉽지 않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2가지를 쓰거든요. 2가지만 써더라도. 맞습니다. 아, 2가지만 써도 어느 정도는 분명한 거는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HP에서는 그 사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PC 같은 경우 쓰다 보면 언젠가는 다 쓰게 되면 네네. 대기업이나 금융은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금융은 다 파기를 하거나 다 지워지는. 부셔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솔직히 중소기업들이 그거 다 돈 들여가지고 못 하거든요. 네네. 중소기업이나 그쵸? 개인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 HP에서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동영상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Your data is after it has been 실제 이제 deleted. 테스트 Your 데모는 data can still be 그 stolen. 휴통을 지우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고 나서 네. Secure erase 웹에서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복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있어요. 오호호호.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포맷을 해도 데이터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네. 주소만 지워지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는. to simulate how someone would wipe their 실제 예전에 PD 수첩인가요? 네. 거기서 용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네, 맞아요. 가지고 복구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휴대폰 네. 데이터까지 재성은 완전 깨끗이 지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제일 심각했던 건 병원이었어요. 네. 요즘은 프린터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하드디스크를. 오. 거기서 다 의료 정보가 야. 나오는 거예요. 오. 근데 지금 HP에서는 이제 바이오스 메뉴 안에 이제 대기업들이야 따로 별도로 하시겠지만 이제 SMB라든지 조금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분들이 정말 데이터를 내가 깨끗이 지우고 예를 들어 중고로 팔겠다 이랬을 네네. 경우에 네. 실제로 이걸 돌려가지고 팔게 되면 내 데이터가 나갈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주에 다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Now that we scan 해보면은 the drive, 아무것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you can rest assured that your data will be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자기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지금까지 하도 안 버리고 안 팔고 안 맞아요, 버리고 맞아요. 자기 집에다 그냥 네. 보관하고 있대요. remember. 근데 사실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HP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용 제품이다 보니까 네네. 고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경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재택을 하는 거나 외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회사에서도 이제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분명한 거는 가장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이제 네. 비주얼 해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HP에서는 시어 뷰라고 해서 버튼만 누르면 이 시야각이 확 줄어드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과연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몰래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 네. 아, 그걸 얘기 좀 안 되지. 그걸 나중에 얘기하자.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네네. 아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웃겨요. 아, 정말 웃겨요. 여러분. 저 아까 엄청 웃었어요, 이거 보고. 코미디언이네요. 네,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이 I don't know. He's looking at emails right now. 근데 무심코 do you 실제로 mean? 저희도 뭐 외부에서 일하거나 I can see from here. 전 이 He's 경험이 reading 있거든요. emails. 실제로 네, 네. 저는 진짜 기차에서 He's 일하다가 kind of got both things open. He's 옆에 like 분이 쳐다보고 multitasking. 뒤쪽에 있는 분이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He's looking at the profile. 여러분 지금 이게 이분들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 코미디언이 몰래 카메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opening up the new 실제로 이게. Huh? No. Yeah, absolutely. I'm very sorry. He's looking at pictures. I can see it from here. He highlighted a whole line. It's like a 들리는 거죠. 신경 쓰이는 거죠. 지금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Looks like tops and whatnot, women's clothing. Oh, nope, he closed out of that. He has a Delta flight. 이거는 되게 위험한 얘기인 것 같아요. 비행 누군가의 임원에 대한 비행 스태프라. This is a joke. This is a joke. See that guy over there? Do you think I was nuts? Thanks for watching the video, everybody. Be sure to learn more about HP SureView, an integrated privacy screen that allows you and only you to see what's on your computer. That way, guys like me can't visually hack you and put you in a prank video.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비주얼 해킹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시어 센스라고 해서 이제 요즘 아까 말씀드렸죠 AI로 랜섬웨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패치를 하는 형태의 안티바이러스들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아까 전에 공격이 계속적으로 뭐 몇 초마다 발생한다 했잖아요. 네. 패치가 몇 초마다 나올 수는 없거든요. 분명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틈새 시간이 제로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AI로 트레이닝되는 어떤 형태의 솔루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슈어센스는 HP에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 슈어센스 같은 경우에 수억 개의 머리의 샘플을 갖고 트레이닝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되게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99%까지 잡는다라고 얘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CPU에 대한 점유율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네. 1% 정도다. 1%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그 어떻게 데모를 했는지 보여드릴 네, 건데, 여기 나오는 지금 zip 파일, 그러니까 압축 파일은 50개에 대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일날 이거 테스트할 때, 따끈따끈한. 예, 그 당시, 그 오케이. 당시 날짜에 수집했던 오케이. 머리웨어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힌트를 말씀드렸지만 패치를 운영을 하는 형태의 안티바이러스들은 못 네. 잡을 거라고 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zip 파일 가지고 세 가지의 네. 솔루션으로 돌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노턴 바이러스 일단 zip 파일을 풀고, 노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잡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 폴더를 압축 푸는 거를 잡아라라고 이제 실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얘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돕니다. 그래서 돌고 있는 동안에 일단은 그 윈도우 디펜저로 이제 넘어올 거예요.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돌고 있고요. 그다음 윈도우 디펜저에서도 일단 똑같이 압축 그 형태를 풀고, 그 다음에 윈도우 디펜저로 특정적인 폴더를 검색해라라고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50개거든요. 정찰로 다 잡으면 50개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실제는 50개 다 못 잡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몇 개 잡았는지. 네, 이제 나옵니다, 지금. 지금 13개를 스캐닝 했고요. 네. 다 있네. 지금 총 29개를 잡았어요. 55개 중에서. 네. 네. 절반 잡았네, 절반. 절반 잡은 거죠. 네, 절반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디펜더가. 네, 디펜더가. 그 다음에 노턴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랜 시간 걸릴 뿐만 아니라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슈어 센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잠색을 하고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압축을 풀면서부터 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끝났네. 네, 끝났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50개 50개. 스트레스 파운드 인. 네. 그렇죠. 50개를 다 잡아낸 네, 거죠. 50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슈어 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가볍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실드랑 약간은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측면에 대한 저희 솔루션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슈어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랜섬웨어의 침입 경로는 제일 많은 게 브라우저를 통한 거, 검색을 하다가 이제는 공공 와이파이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쉽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집에서도 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웹 브라우저를 아까 전에 접근 방법이 막을 것이냐, 들어오는 거를 허용하고 복구할 것이냐에 대한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얘는 어떤 식인지 한번 그걸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한 이메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침입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있지만 웹 요청이라든지 그다음 피싱 이메일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그거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거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그럼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모든 IT 담당자들의 걱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슈어 클릭은 일단 브라우저에서 구동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크롬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라우저 하면 탭이 열립니다. 탭 하나하나가 마이크로 가상머신으로 열려요. 네. 그러니까 딱 얘기해요. 마이크로 가상머신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 가상 공간인 겁니다, 저기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메일에는 첨부된 파일들도 PDF라든지 다큐멘트도 가상 공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격리가 되는 건데, 격리가.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네. 격리인데, 네. 격리돼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탭을 닫아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네. 얘는 PC로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슈어 클릭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 스탠드얼론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맨 초반에 말했던 하드웨어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드웨어가 슈어 런을 보호합니다. 아까 그렇죠. 헐트비트로. 네네, 그 다음에 슈어 런은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를 보호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슈어 런은 슈어 클릭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드웨어 베이스로 각각에 있는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안티바이러스들을 계층별로 보호한다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워너클라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랜섬웨어입니다. These attacks can be attached to file types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n this 다큐멘터를 case, it's a 열었고요. Word document. Windows opens the attachment as read-only by default, but Protected View isn't capable of stopping advanced attacks like this one. At this point, the malware has already made its move out of the document and into the PC. It's searching for files to 여기서 재밌는 encrypt 거는 while infecting other 이제 PCs attached to the same 워너클라이가 network. 뜨고 나서요. This process 비트코인으로 is 해서 entirely 어디로 in the 보내라. background out of sight of the user. However, HP SureClick will alert the user if an issue's been found. Now, it's important to note that right here, the issue's already been contained, regardless of what choice is made. We're going to leave it open 이력서에 just so 많이 you can 들어가 see what happens. 네, 그렇죠. With the unique protection offered by HP SureClick, files like this one are always 떴죠. open in their own virtual machines, 근데 얘가 completely 이동을 isolated from the 해보면 operating system. 실제 This keeps 이 the rest of 가상 your PC 공간에서만 protected 이동이 from malware and viruses hidden in these files. See how I moved the malware window around, but it doesn't leave the edge of the window? 네. That's the virtual container that's contained the attack. With HP SureClick, malware isn't able to access or encrypt your files. It only thinks that it can. When you 이걸 close that window, 닫으면 the 그냥 watermark 가상 공간이 malware is 없어지는 gone. 거니까 다시 Your 원천으로 files 된 and 거죠. your network 네, neighbors 네. are secure from the attack. So what's so unique about HP SureClick? It can protect from attacks never seen before, keeping your PC and your network safe at every click.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잠깐 보면 HP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레이어별로 보호하는 솔루션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계가 로딩하기 전, 네.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어떤 걸 보호할 거냐. 분명히 보호하는 목적도 다를 거잖아요. 장치를 보호할 거냐, 인증에 대한 증명서를 보호할 거냐, 또는 데이터를 보호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솔루션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로딩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슈어 스타트, 바이오스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슈어 리커버리, 또한 OS 로딩하면서는 슈어 런과 슈어 클릭, 슈어 센스가 이제 그걸 보호하고요. 그 다음 비주얼로는 아까 전에 보셨던 슈어 뷰로 비주얼 해킹에 대한 부분까지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용 노트북을 사면 네. 이 슈어 이 모듈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SK에 네, SK 유실드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거죠. 번들 네, 형태로 번들 해서 형태로. HP와 같이 오케이. 해서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네네. 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네네네. 자, 퀴즈 한번 내주시죠. 퀴즈. 아, 퀴즈 하나 퀴즈요? 있다, 퀴즈 하나 있다면서. 네, 퀴즈가 퀴즈를 네, 되게 간단하게 내려고 네네네. 합니다. 네. 간단히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HP에서 말씀드렸던 솔루션들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아, 네. 하나는 네.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슈어 시리즈 제품 네, 네. 이름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있는 네,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면 네. 거. 네네. 네, 그거 네, 하나.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웹 브라우저라든지, 그 다음에 첨부된 파일들로부터 보호하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네네. 보호하는 슈어 시리즈 제품. 네. 어떤 솔루션 이름인지 뭔가 두 가지를 써주시면 아까 됩니다. 정리시키는 거. 네, 맞습니다. 슈어 두 땡땡, 가지. 슈어 네네네. 땡땡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슈어 땡땡, 슈어 땡땡입니다. 자, 네. 여러분 이제 해주시고요. 추첨해서 저희가 한 분께,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자, 이제 실제 Q&A 시간 두 분 네네네네, 같이 갖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하시면서 좋은 질문자, 네네네. 5분 좀 참여장님 좀 적어주세요. 그럴까요? 알겠죠? 네. 5분. 이따 얘기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양지영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건지 또 유료 범위가 있는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네. 일단은 제품에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저희 프리미엄 제품들은 그 슈어 뷰는 패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그거는 이제 금액적인 게 차이가 나지만 나머지는 다 제공을 무료로 드리고요. 이제 제품이 플랫폼이 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네. 한두 개씩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원님께서는 참, 아까 마이크로 가상머신 같은 거 참 획기적인 것 같다고요.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양희성님은 아까 슈어 클릭이 가상머신으로 동작한다면 시스템 성능상의 영향과 메모리 사용은 어느 정도인지. 슈어클릭 가상, 저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메모리 사용을 정확하게 제가 측정을 못 해봤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제가 글로벌에서 리포트 받은 거는 CPU에 대한 부하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CPU 부하에 대한 부분은 1%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건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오경숙님, 슈어 센스는 윈도우 디펜더나 안랩 백신하고 충돌은 없을까요? 슈어센스, 저거는 충돌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설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곽지환님께서는 폐기된 PC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엣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방식인지, 그리고 HP 노트북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일단 바이오스의 메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HP 노트북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게 금융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금융사에서들은 저걸 무조건 돌리게 돼 있는데 거기서는 리포트를 뽑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든지 SMB 고객들을 위한 제공해드리는 보안 솔루션이다 보니까 리포트를 뽑아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차정님은 원격 업무 시 재킹에 대한 보안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랜선? 저희 말 피싱이나 뭐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원격 업무시 아까 보셨겠지만 그 가장 많은 악성 코드의 유입의 경로가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로 유입되는 부분에 아까 보셨던 슈어 클릭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세이프한 환경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네네. 예, 감염을 방지할 수 있겠죠. 네. 네. 비트라커. 정광진님, 윈도우 프로 제품군 이상의 경우 비트라커를 통해 디스크에 대한 암호화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비트라커 플러스 포맷과 네. 시큐어 이레이즈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일단 시큐어 이레이즈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비트라커의 플러스 포맷 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비트라커를 해놓은 상태에서 포맷을 한다라는 건데요. 실제 비트라커 상태에서 포맷한다라고 하면 디스크를 착탈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번거롭겠죠. 네네네. 얘는 그 상태에서 할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정말 패스워드를 적어놓은 분들이 많다고 수첩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는 그래도, 나 이거 말하면 안 돼. 어디 써 계시죠, 지금? 자, 다음에, 장옥경님, 보드의 바이오스 외에 다른 부품들은 업그레이드를 해도 슈어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요? 다른 부품이라는 게, 메모리라든지 저장장치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네. 메인보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메인보드가 바뀌지 않아서. 김현철님은 HP 노트북은 모두 슈어 런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설치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거는 업데이트 주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제 제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제품에 따라서 슈어 런을 사용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설치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용 제품이다 보니, 여기 계신 분이 기업이라면, 기업분들은 대부분 다 그걸 지우세요. 네. 안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오경수님께서는 관련된 보안 기능 설명서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트북 구입할 때 검토 기능으로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산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구입하려면 상당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안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솔깃한 보안 기능이라고 오늘 대시보드도 있고, 그래서 관리자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는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HP의 모든 솔루션,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솔루션은 마이크로 SCCM을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 원격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대시보드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도 원격으로 바꾸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SCCM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대시보드 현재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전체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HP 전문가분께서 답글을 남겨주고 계시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준님은 슈어런은 끌 수는 없는지요? 끌 수 있습니다. 네. 뉴실드가 자, 오태정님, 뉴실드가 탐색기에 연결된 클라우드 드라이브, 드랍박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예, 뉴실드가 실질적으로 선택적으로 원드라이브,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 드랍박스에 대한 데이터가 암호화되도록 복원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는 자체적으로 복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또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예, 제약점이 있다라면 뉴실드에서도 저 폴더를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이호숙님은 HP 슈어 뷰 리플렉트가 기능이 사람의 안면을 인식해서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자동으로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측면에서 얼굴이 식별됐을 때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기능도 있을까요? 그거는 슈어뷰 리플렉트가 아니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프린터 어웨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고 로그인을 시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일정 시간 벗어나면 사람의 인식이 안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민성호님께서 복원 시점의 이미지 저장은 사용자가 설정하나요? 아니면 자동 저장인가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지고요. OS 이미지는 일단은 주기적으로 PC가 온됐을 때 이제 스냅샷을 남기고요. 문서는 변경될 때마다 포함합니다.
나기무님은 원클릭으로 복원할 때 설치 중간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은 없는지요? 네, 어차피 이 부분도 이미지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김현철님은 미러 실딩 기능은 결국 사본을 만든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을 2배로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4번을 만든다라고는 백업이고요. 이 미러 실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파일 위에 이 보호 필름을 씌우고 실제로 파일의 억세스 포인트를 그쪽으로 옮기는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백업 대비 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원규님께서 그 보호 필름을 우리 휴대폰에서 보호 필름 잘못 붙이면 쭈글쭈글 했잖아요. 아, 네. 보호 필름 잘못 붙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일은 없냐고. 그러면 그거 버리고 다시 그런 일은 없나요? 자, 그다음에 그 김한수님께서 뉴실드의 기능을 알게 된 랜섬웨어가 네. 복원 기능에서 암호화된 내용으로 저장되게 네. 해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사람이 실제로 뉴실드도 음. 그 해커들이 공격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어떤 보호 기술도 다 공격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조남진님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지원 가능한 저장소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하드디스크 자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진님은 복원 시 OS뿐만 아니라 시스템 설정, 인스톨되어 있던 각종 프로그램,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원래대로 설치가 되는지요? 네. 그냥 세이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로그인했던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환경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영수님은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백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유실드의 솔루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요? 뉴실드 같은 경우에는 백업은 만약에 주요 서버 같은 경우 백업을 하셔야겠죠. 근데 네. PC 같은 경우에 백업을 받는 거에 대한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거든요. 백업 인프라도 구성하고. 그러니 손쉽게 데스크탑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적으로 보호 조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광재님은 사내에서 DLP 등으로 암호화된 파일도 뉴실드로 백업과 복구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DLP나 DRM으로 어떤 암호화 처리된 파일 자체도 보호하고요. zip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하여튼 보호 영역에 있는 파일들은 다 보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님은 그럼 뉴실드가 지원하는 OS 종류는 윈도우만 현재 윈도우즈고요. 리눅스 맥OS는 지원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세요? 네네. 네. 양희선님은 뉴실드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뉴실드 라이센스 정책은 유저당이고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싸지 않은 가격 정책을 한국에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본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네. 뉴실드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네. 뉴실드.com 홈페이지 가셔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지원 요청 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 네. 그걸 보내시면 저희 회사로 오게 됩니다. 뉴실드가 NEW가 아니라 NEU죠. 뉴실드. NEU. 네. 네. 자. 윤성호님,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기능이 디가우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네. 근데 디가우징도 근데 레벨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존재하는 부분.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정말 많은 디가우징을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표준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정말로 네. 전문 데이터 복구 업체가 달라붙어도 복구 안 되는지. 저건 테스트를 제가 해본 적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100%라는 거는 못 드리면 안 됩니다. 100%라는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근데 메커니즘 자체가 네. 그 기준이 지킨 포맷 방식이기 네. 때문에 네. 완전 저도, 레벨.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100%안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노트북의 보안을, 이런 정도까지 그 HP가 고려하고 있구나. 적어도 이제 그런 생각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노트북뿐만 아니라 하여튼 요즘 같은 이런 이제 뉴노멀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보안이 옵션이 아니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제품 고를 때
가격, 네. 뭐 성능 이런 거 따지잖아요. 네. 이제 보안도 하나의 그거 네, 하나에 들어가 같은 있는 거죠. 거의 동급 레벨의 네. 중요도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5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쭉 한 번만 네네네.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금 너무 많아서 천천히요. 그러니까 몇 분 놓쳐서 네. 제가 네. 이분이시군요. 제가 선택했는데 또 적으려고 했더니 네, 같은 네. 분이 계시네요. 네네네. 자, 그럼 설문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네네. 자, 발표하시죠. 네. 네, 일단은 윤성원님 하고요. 윤성원님, 네. 정광진님, 정광진, 염태성님, 염태성, 이규승님, 이규승, 이호승님. 이호승. 네. 네. 자, 다시 이호승, 이규승, 정광진, 네, 염태성, 염태성, 윤성원님. 윤성원. 네.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백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마친 것 같고요. 네. 부장님부터. 네. 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이나 HP의 새로운 보안 로드맵을 보아서 되게 좋은 자리였습니다. HP와 함께 저희 뉴실드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네. IT 관리자들께서 이 단말을 관리하는데 좀 더 안전한 단말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일단 지금까지 아마 들어보셨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제조사로서 뭐 보안에 대해서 어떤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고피디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지 PC가 가격이나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것도 하나의 PC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그 퀴즈 정답은 슈어런하고 슈어클릭, 그죠? 네. 자, 슈어런, 슈어클릭 쓰신 분 중에서 저희 추첨해서 저희가 한번 뉴실드도 계세요. 네. 근데 뉴실드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포함이 돼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일단 거기는 어차피 오케이. 이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요. 네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퇴근 잘 하시고요. 건강도 유의하시고,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